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29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네팔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네팔 모심기 축제날,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요, 인력거 운전사가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될까요? 네, 요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476명 늘었네요. 476명 늘어서 13,248명이 됐습니다. 한국은 42명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12,757명. 한국은 12,000대고 네팔이 이제 13,000대입니다. 이제 한국을 추월해서 쭉쭉 나가기 시작하네요. 네팔이 한국보다 491명 많아요. 내일부터는 한국이랑 비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네팔이 한국을 추월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교하는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빼겠습니다. 한국 상황은. 사망자 1명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라오타하에서 온 환자인데, 한국도 그러잖아요.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라오타 디스트릭트에서 아파서 카트만두로 데리고 온 29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랄리푸르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랄리푸르에서만 지금 사망자가 3명입니다. 확진자는 적은데 사망자가 제일 많아요. 병원이 이 카트만두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완치자는 12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141명. 네, 완치자 이렇고요. 집중치료 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354명이 늘어서 1085명이 됐습니다. 예, 집중치료 인원이 만 명이 넘어가네요. 격리 중인 인원은 빠졌습니다. 4,363명 빠져서 57,368명입니다. 현재 PCR 테스트는요, 네, 많이 좀 올렸습니다. 7,791건. 그래서 223,630건 실행했네요. 내일이 6월 30일인데 보건부가 공언한 대로 내일부터 6월 30일부터 10,000건씩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드러운 넉다운 내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일까지 부드러운 넉다운 1단계 실행 중입니다. 학교, 쇼핑몰, 극장, 바, 식당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오픈한 상태인데요. 식당 같은 경우는 배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큰 길 말고 뒷골목에 있는 로컬 식당들은 다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뒷골목에 있는 로컬 식당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2부제 실시 중이고요. 짝수 홀수제. 오늘이 6월 29일이지만은 네팔 달력으로는 네팔 달력도 홀수네요. 예. 네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제누어리, 페브루아리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고, 지금 네팔 달력에 따르면은 어사르라는 달이에요. 어사르 15일입니다. 그래서 네팔 달력은 따로 저희가 앱을 깔아갖고, 달력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깔아갖고 네팔 달력을 보고 다녀요. 일반적인 서양에서 쓰는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네팔 달력은 또 네팔 글씨, 숫자도 네팔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앱을 깔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야간 통행 금지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변함없고요.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 15인 이상
모이는 거 금지되어 있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네팔 국제선폐세는 7월 5일까지, 네,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직항은 8월까지 비운항 예정이고요. 그 네팔 여행 오시려고 뭐 8월달, 9월달 뭐 이렇게 그 미리 이제 항공권 끊어놓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저한테 계속 그 네팔 여행 갈 수 있겠느냐, 8월달에 뭐 9월달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글쎄요, 지금 6월 말에 지금 13,000명 넘었기 때문에 7월달 되고 8월달 되면은 8월 되면 한 4만 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보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네팔 여행 오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네팔 여행을 이제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팔이 그 비행기 값도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뭐 몇 년을 걸쳐서 막 준비를 하시는데 많이 아쉽긴 하시겠지만은 올해는 아마 네팔 여행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까날리 프로빈스에 있는 수르켓에서요. 수르켓은 까날리 갈 때 가장 큰 도시예요. 까날리 안에 있는. 금요일부터 PCR 테스트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무슨 결함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지금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매일 300명씩 테스트를 했었던 곳인데, 그리고 수르켓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현재 샘플은 그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르켓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이제 옆에 있는 디스트릭트나 안 되면은 카트만두로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카트만두까지 오려면은 수르켓이 이틀 걸려요, 차로.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신입니다. 3월 24일 그 네팔에서 럭다운을 실시한 이후에 해외에 있는 네팔인이 333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뭐 사고사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그 록다운 이후로 끊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특별기 띄워갖고 막 그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그 시신이 네팔로 돌아오지 못한 게 109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주노동을 하던 그 국가에서 만약에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현재 가족에게 5만 루피 정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126명이 해외에서, 여기 네팔에 못 들어오니까 해외에서 장례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사망자 통계도 나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2명이 사망을 했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73명, 말레이시아가 62명, 카타르가 48명, 쿠웨이트가 17명, 바레인이 7명, 한국도 있네요. 한국에서 5명. 네, 지금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고 한국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걸프 국가에 되게 많이 갑니다. 걸프 국가에서 그 네팔인들이 그 많이 그 이주 노동을 하고요. 걸프 국가에서 많이 선호를 해요, 네팔을. 네팔 사람들이 임금 대비 일을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건설 현장에 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망자도 많네요. 네, 그렇고요. 그 카트만두 밸리 소식입니다. 카트만두 밸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랄리푸르, 그리고 카트만두, 박타푸르, 이렇게 세 개의 디스트릭트가 합쳐져서 밸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6월 29일 사망자 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리 안에만 91명의 확진자가 있어요. 사망자도 3명 있는 거고요. 91명이면은 이런 추세로 가면은 100명 금방 넘을 것 같습니다. 카트만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부드러운 럭다운이라 뭐 시내에 나가보면 사람들 아직도 마스크 안 쓰고 막 다니고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다닥다닥 붙어갖고 줄 서고
사회적 거리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만두가 200명 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네팔 모심기 축제날. 네, 네팔은 전통적으로 그 쌀 농사를 많이 져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쌀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축제라기보다는 모심기 축제라고 하는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라이스 데이인데 네팔 말로 하면은 모를 심는 것을 그 축하하는 그런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지정해 놓은 국가 축제예요. 자, 기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몬순 자체는 또한 농민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팔 달력 어사르 15일로 널리 알려진 오늘은 수세기 동안 농업축제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정부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심기 축제를 인정하고 로파인 디와스 또는 단 디와스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 모심기의 날 또는 쌀의 날로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비드-19의 확산과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축하 행사가 제한된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농업부 장관은 모심기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진 네팔 동부 우다이푸르 디스트릭트로 갔습니다. 우다이푸르에서는 모심기 축제 국가 행사를 거행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행했다고 합니다. 모심기 축제는 농사를 하는 거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일찍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판에 가기 전에 마을 주변에서부터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축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두 전통 의상을 차려 입습니다. 예를 들어 카트만두 밸리 외곽마을 네와리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전통적인 네와리 드레스, 하쿠 파타시와 다양한 전통 장식품을 온몸에 치장을 하고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진흙투성이 논에서 모심기 축제를 즐깁니다. 남자들은 밭을 갈고 물을 대서 논을 평평하게 하며 모내기 하기 좋게 논을 풀장처럼 만듭니다. 여자들은 묘판을 들고 날라서 모심기 준비가 된 남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모두가 손을 합칩니다. 그들 모를 함께 내며 진흙투성이 밭에서 달리기도 하고 진흙투성이의 물을 서로에게 튀기기도 하고 씨름 같은 힘겨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에서 축구도 합니다. 또한 축제일 내내 농사생활의 기쁨과 고통을 묘사한 전통적인 민속 노래를 부르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춤과 음악, 전통적인 민속 의상은 쌀이 이들에게 있어 생활이자 축제요 기쁨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또한 모든 마을 구성원이 축제 기간 동안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단합과 행동 양식의 통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난 수년간 네팔의 많은 단체들은 농업 관광을 촉진하려는 동기로 많은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 축제는 네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비드-19 위기로 인해 소수의 외국인들만이 네팔에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심기 축제가 지역사회만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모심기의 날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관행 중 하나를 상징하며 네팔인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날이 되었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어사르 15일이면은 보름이에요. 그 보름달이 뜨는 그 풀문데이인데, 이 어사르 15일에 매년 이렇게 모심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국인들도 그 축제를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냥 옷이 젖어도 되는 옷들 갖고 논에 들어가요. 논이 이제 물을 댔으니까 풀장처럼 그냥 물이 쫙 있죠. 그럼 거기에서 서로 물장구도 치고 달리기도 하고 서로 이제 서로 밀어내고 그리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 공 하나 갖다 놓고 골대 대충 막대기 2개 세우고 축구도 하고요. 되게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흙 뻘투성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는 건데, 올해는 지금 뭐 외국인들도 없고 그래서 그 외부 초청은 안 한 걸로 알고요. 동네 사람들만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날은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제를 벌리는 날이기 때문에 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쌀밥을 먹지 않고 그 찌우라라고 해서 쌀을 찐 다음에 그거를 이제 누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아요. 쌀알이 조그만하잖아요. 요만한데 이거를 누르면 한 요만 좀 동그라미처럼 커지죠. 그래서 그걸 말린 것을 먹습니다. 말하자면 말린 찐쌀이에요. 이제 그거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젠 이 모내기 하는 날은, 모내기의 날 같은 경우는 찌우라 먹는 날입니다. 다 야외에서 먹거든요. 야외에서. 네, 두 번째 소식은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인력거꾼들. 네, 인력거꾼의 그 손을 사회가 잡아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력거 운전사가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넉다운으로 상점들은 문을 열었지만 타멜 지역은 황폐해졌습니다. 인력거 운전자는 관광객이 없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타멜의 거리 곳곳을 인력거를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타멜 JP마그에서 인력거를 모는 하시 세르파 씨는 아침 5시에 인력거를 몰고 나왔지만 아직 번 것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타시 씨와 마찬가지로 까브레에서 온 나마라즈 마하타 씨는 40년 동안 타멜 지역에서 인력거를 운전해 왔습니다. 꽈바알에 사는 마하타 씨는 자신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지만 마하타 씨는 그의 손자와 아내와 함께 타멜 꽈바알에서 3,000루피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거 주인에게 매일 150루피를 지불해야 하지만 국가봉쇄가 시작된 이후 지불할 수 없었고 임대료 또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까브레에서 온 하르카 바하두르 따망 씨는 27년 동안 인력거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거를 타서도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방을 빌리는 데 대한 걱정과 끼니를 이을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기아로부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제공해야만 합니다. 인력거를 탈 손님도 없는데 정부는 마스크를 쓰고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 마스크와 비누는 어떻게 삽니까? 카트만두
관광인력거인연합회에 따르면 타멜 지역에는 현재 472대의 인력거와 700여 명 이상의 인력거꾼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인력거꾼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기사는 이렇습니다. 네팔 오신 분은 뭐 관광 때문에든 아니면 숙박 때문이든 뭐 한 번씩은 찾죠. 터멜 지역. 터멜이 이제 관광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거기에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된 이 럭다운으로 발미암아 외국인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처음에는 6월 15일 날 그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으면 좀 어느 정도 장사가 될 줄 알고 열었는데 장사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문들 거의 반이 닫았다 그래요. 열어놔도 하루 종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점이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사람 더 안 오고, 그러면 인력거 보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인력거는 그래도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타줘야 되는데 타지 않고요. 하루에 150루피면은 뭐 일종의 뭐 택시식으로 얘기하면 산악금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4,500루피 정도 되네요. 4,500루피면은 방세보다 더 나가네요. 방세가 아까 나왔던 누구죠? 마하트 씨가 지금 3,000루피 월세방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하루에 150루피 낼 돈도 없는 거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값도 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이렇게 입에 풀칠을 하는데 지금 뭐 그게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어렵네요. 뭐 인력거 뿐이겠습니까? 계속 전해드린 대로 뭐 그 시장 주변에서 일하는 포터,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 그리고 버스 차장들, 지금 이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외계층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큰 식당들은 큰 식당대로 어렵지만은 빨리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돼야 될 텐데 끝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3월 4, 5, 6 한 대충 뭐 3개월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8월까지 4만 명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7월, 8월 5달, 9월달까지 하면 6달, 거의 이제 뭐 6개월 예상합니다. 최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보도에 나오듯이 뭐 백신이 올해 말에 나온다, 그러면 뭐 백신 나오자마자 네팔 오겠습니까? 일단 부자 나라 먼저 가죠. 부자 나라가 먼저 그걸 싹쓸이해서 다 사겠죠. 다 사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자 나라들이 백신으로 좀 이렇게 항체가 생기면 그때 네팔로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 하반기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백신이 와서 네팔이 안정되려면. 그때까지는 아마 네팔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29일 네팔 현재 상황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